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지금껏 우리가 보지 못했던 정치인들의 추악한 실체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정말 충격적이었던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도 충격이 많았죠. 특히나 조정훈이라고 하는 인간이 보여줬던 수준, 그 저질스러운 수준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경악을 했습니까? 그래도 조정훈이가 상식이 있고 민주당에 맞서가지고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앞으로 진짜 국민의힘의 큰 인물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권력에 지금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의 그 권력에 아부하는 아첨꾼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에 우리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자기의 소신과 철학, 국민을 생각하고 뭐 보수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거 그런 것들은 쥐뿔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 인간의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 순간에 권력을 잡아올지, 어떻게 하면은 현재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부를 하고 친윤한테 아부를 떨어가지고 당권을 가져올지 그 생각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 조정훈이라는 인물에 대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 또 우리한테 충격을 주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놀랍게도 원희룡 전 장관입니다. 원전 장관이 저는 그래도 페어플레이까지도 아니고요. 어쨌거나 뭐 원전 장관이 당대표가 된 것도 그냥 친윤의 뭐라고 할까요? 그 똘마니 역할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원전 장관이 뭐 도대체 지금까지 그게 있습니까? 자기가 뭐 당권에 대해 가지고 당대표가 돼 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포부를 한 번이라도 밝힌 적이 없고 누가 보든지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떠밀어 가지고 친윤들이 떠밀어 가지고 그래서 한동훈의 대항마랍시고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미 원희룡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치 생명의 끝장이 났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떠밀려 나와도 최소한의 페어플레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모르겠는데 이 원희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깎아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건 진짜 개딸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다음 같은 얘기를 했었죠. 사진 한 가지 좀 띄워주시면은요. 한동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사만 하고 법의 잣대로 말싸움만 하던 수사검사가 갑자기 당대표로 해서 대선에 직행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이 더 지혜롭고 경험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검사다. 수사만 했던 검사다. 말싸움밖에 못하는 사람 아니냐 이겁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덧붙이고 싶습니다만 저게 지금 원희룡의 수준이에요. 근데 뭐 바로 우리가 질문이 드는 것이죠. 한동훈에 대해서 수사만 했던 검사기 때문에 당대표가 될 만한 그릇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수사만 했던 검사 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우리 원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딸랑이 역할을 하고 계시고 바짓가랑이 잘 붙잡고 계시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뭐라고 설명할까요? 법률가 아닙니까? 본인도 공부 잘하셨잖아요. 수사검사라고 하는 이유로 한동훈이 당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수사검사였던 더 강한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요. 자격이 있대요. 윤석열 대통령은 왜?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불러냈고 하늘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천공인 줄 알았어요. 앞으로 별명 붙여드려야 될 것 같아. 이거 천공 아닙니까? 에?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둘 다 비판하든지 둘 다 비판을 안 하든지 이래야 되는 것인데 논리로 설명이 안 되니까 갑자기 하늘이 막 등장을 해버립니다. 하늘이 만드셨대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럼 뭐 한동훈은 뭔데요? 하늘이 뭐 버린 사람이라는 겁니까? 그게 천공의 주장인가 보죠? 천공이 뭐 그렇게 원희룡한테 지시를 내렸나 보죠? 국민이 불러냈다고요? 한동훈은 국민이 안 불러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원전 장관이 친윤들의 그 딸랑이 노릇하면서 똘마니 노릇도 한다라고 해도 20%도 채 지지율이 못 넣고 있는 10%대밖에 안 나오고 있는 그 상태인데 한동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원희룡이 등장했어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지금 60%가 넘습니다. 과반입니다. 최소한 국민의 국자라도 언급을 하기 위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될 텐데 우리 원전 장관이 보여주는 모습은 하등 그런 게 없네요. 제가 오늘 원전 장관에 대해 가지고 한동훈을 자꾸 이런 식으로 좌파다 그리고 이제 무슨 뭐 검사밖에 안 된다 말싸움밖에 못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는 원전 장관 이 원희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에 능하고 얼마나 기회주의자 위선자인지를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일단 원전 장관 같은 경우는 국토부 장관을 하고 난 뒤에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가지고 사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드는 게 그거죠. 아마 여러분들 많이 주목을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국토부 장관을 사퇴하고 난 뒤에 다시 정치로 오겠다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 원전 장관이 보였던 공식 행보가 무엇이었을까? 다음 사진 한 가지 보여주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개각 발표한 날 정광훈 집회에 간 원희룡 장관.
자, 뭔가 좀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원 전 장관이 장관직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라는 식으로 첫 발을 보였던 게 어떻게 된 게 정광훈 목사의 집회였다라는 얘긴데, 다음 사진 한 가지 보여주시겠습니까? 실제로 보니까 원희룡 전 장관이 정광훈 목사의 뭐 집회인지는 모르겠지만 밑에 이제 뭐 글씨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정광훈 집회인 것 같기는 한데, 경북 대구 장로 총연합회 지도자 대회에 가가지고 간증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뭐 간증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 다음 사진 또 바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원 전 장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광훈이 등장해가지고 뭐라고 하냐? 아따 잘한다, 아주 쏙 빠지게 잘한다라고 원 전 장관을 저런 식으로 치켜 세웠습니다. 질문이 드는 게 그거예요. 정광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제 특정 정당과 연관이 되어 있죠. 자통당인가요? 그 정당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통당과 원희룡 두 사람의 관계는 뭡니까? 제가 한번 공식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애써 원 전 장관이 정광훈 목사의 관계를 부정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정광훈을 만났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만나지도 않았다라고 분명히 원희룡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독교인이지 않는가? 그래서 신앙 간증을 하러 다녀온 것이다. 거기에 누가 어떤 내용을 하는지는 자세히 잘 모르고 갔다라고 하면서 누구를 만나지도 않았다라고 했어요? 정광훈을 만나지도 않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런데 당시 영상을 보니까 저 얘기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영상 한 가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떤 장면이냐? 원래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귀가를 하려고 하다가 발길을 돌려가지고 정광훈 목사가 휴식하고 있던 휴게실에 들어가가지고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분명히 그러니까 원희룡이 어땠던 거예요? 행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집에 가려고 하다가 발길을 돌려가지고 정광훈이 쉬고 있던 곳에 가가지고 정광훈이랑 인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분명히 원희룡이 뭐라고 했어요? 만나지도 않았다.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게 드러나고 나니까 뭐라고 재차 다시 해명을 했냐?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정광훈 목사랑 저렇게 만나지도 않았다라고 했는데 거짓말하는 게 드러나니까 뭐라고 해요? 전 목사와는 대기실에서 잠시 만난 게 전부다. 아까 저 장면이 대기실에서 잠깐 만난 거였습니까? 스쳐 지나가듯이 만난 거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대놓고 정광훈한테 목사한테 인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가서 인사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서는 또 뻔뻔하게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원희룡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한테 신념이라고 하는 게 있나, 철저하게 그냥 모든 것들이 기회주의자에 불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광훈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기억나시죠? 다음 사진 한 가지 좀 보여주시면은 2020년도에 한창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시끄러웠을 때 정광훈 목사가 이런 식의 어떤 집회를 주도했다. 그리고 거기에 미래통합당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한창 이제 방역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저거 이제 집회를 해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죠. 저때 당시에 원희룡 전 장관이 저 집회에 대해 가지고 정광훈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카메라에 주목받는데 굶주려 있냐? 교회 이름이 사랑제일교회던데 이게 무슨 놈의 사랑이냐? 정광훈 목사는 공적인 자리에 나서서 국가를 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2020년도에는 저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다가 쫄래쫄래 또 가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왜?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정광훈 목사의 지지가 또 필요한가 보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인간입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죠? 이런 사람이 한동훈에 대해 가지고 말싸움밖에 못하는 사람이다, 검사 출신이다 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릴 수가 있나요? 그렇게 비판할 수 있나요? 그러면서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검사 출신인데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 괜찮은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 가지고 하늘이 내리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해는 되네요. 이런 맥락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적인 그 모습을 보이는 게 말은 되네요. 원희룡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거꾸로 좀 여쭙고 싶어요. 카메라에 주목받는데 굶주려 있냐라고 얘기했던 원희룡 전 장관, 본인 스스로가 카메라에 주목받는데 굶주려 계시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이 논란도 기억나실 겁니다. 다음 사진 한 가지 좀 보여주시면은요. 한창 이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문에 시끄러웠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까? 그때 이제 원 전 장관이 견인 차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짧게 하고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논란이 됐던 거 기억나시죠?
저게 뭐였습니까? 빨리 이제 견인 차량이 가가지고 저거를 빨리 이제 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자기 기자회견하겠다라고 현장을 막았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했었습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견인차가 오는지 자기는 전혀 알 수가 없었고 짧게라고 말한 것은 인터뷰를 하는 것 자체가 현장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뷰를 짧게 하자라고 기자들에게 말한 것이다. 과연 사실일까요? 제가 그때 당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견인 차량 들어가야 됩니다. 잠깐 이쪽으로. 예, 아니 짧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피해줘봐요. 어떤 이 비극적인 사고에 너무 참담한 마음입니다. 견인차 들어온다고 해서 좀만 피해달라고. 예. 우선 좀. 글쎄요. 뭐 저 영상만 보더라도 뭐가 진실인지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카메라에 굶주려 있냐라는 식으로 열심히 정광훈을 비판했던 원희룡 전 지사. 알고 보니까 총선 전에는 또 쫄래쫄래 가가지고 인사를 또 나누는 원희룡의 모습. 이런 어떤 기회주의자의 모습이 지금 이 순간에 드러나고 있는 한동훈한테 그렇게 유세 현장까지 와가지고 박수를 치고 막 환영을 하고 한동훈이 있어야지 무슨 뭐 자기가 당선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나 즐거워했던 양반이 딱 그게 끝나고 나니까 한동훈 말싸움밖에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원희룡의 모습과 100% 제가 보기엔 변함없이 똑같은 사람인 것 같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